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지도자들도 일찌감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들 마음에 아름다운 꽃 피울 대통령을 뽑아주길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불교계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문화와 불교 발전에 기여한 김대현, 정용욱 전 문체부 종무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탈리아 유일의 한국 사찰 무상암 신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나주 미륵사에서 간화선 수행을 체험했습니다. 함께 입국한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이 아흐레 동안 이들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태국 왕립 왓포사원과 40년 넘게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제주 삼방산 보문사가 장학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태국 방콕을 방문해 현지 동자승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활동했던 민중불교운동연합이 다음 달 6일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조계사 극락전에서 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선거 전의 열기가 투표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지도자들도 청사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고 조계사 스님들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투표소를 향했습니다. 불교계 투표 현장을 최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요한 아침, 조계사 인근 투표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에 성직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스님들의 표정은 차분합니다. 조계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은 가장 먼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등했던 우리 국민을 대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정말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거를 정말 마지막 종식시키는 그것이 바로 오늘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일찌감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삶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한 표. 기표소를 나선 진우 스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의 행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국가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질곡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정말 상처받은 그런 마음의 들에 곱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총지종 총본산이 위치한 서울 역삼동도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투표를 기다리는 줄은 옆 건물까지 이어진 가운데 통리원장 록경정사를 비롯한 총지종 스님들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안 그래도 분단의 국가인데 분단이 아니라 화합. 그리고 이렇게 서로 부처님의 자비가 베푸는 그런 자비지혜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천태종과 관음종, 진각종, 태고종 등 주요 불교 종단들도 사전투표하거나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에 투표장을 찾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더할 계획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렬에 불교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조계종이 불교계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문화와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을 역임했던 김대현, 정용욱 전 실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두 분이 문체부 종무실장을 역임하며 종단과 소통을 잘하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셨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현, 정용욱 전 종무실장은 재직 기간 조계종 37대 집행부와 호흡을 맞췄고 문체부 내에서 종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종교 간 화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 창립돼 12.7 범란 진상규명 등에 앞장섰던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습니다.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40주년 기념추진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조계사 극락절 1층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승가추진위원장인 조계종 어선어장 인묵스님은 당초 창립일은 지난달 4일이지만 초대 여의고 의장의 13주기 기일에 맞춰 행사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5월 4일 날 해야 되는 것을 6월 6일 날 기제사하고 합쳐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것 같아서 다음 달 행사는 제가 추진위원장인 서동석 민중불교운동연합 3기 의장과 여의고 초대 의장의 유족인 공화춘 동국약품상사 대표 등 당시 활동을 함께했던 4부대중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스님도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류 열풍이 대중문화를 넘어 전통문화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등 유럽인들이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간화선 체험에 나섰습니다. 파리 길상사주지 해원스님과 함께한 아흐레간의 집중 지도를 통해 화중생년이라는 화두를 파고들며 결국 마음속에 환한 연꽃을 피워냈다고 하는데요. 박준상 기자가 나주 미륵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손바닥을 때리는 죽비 소리가 순간 올라오는 망념을 내쫓습니다. 미륵전에 봉안된 고려불상 나주 철천리 석조 열의 입상이 지그시 내려보는 가운데 스님이 읊조리듯 제시한 화두는 화중생련.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을 참고하며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으로 나아가 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연꽃을 피워내시겠습니까? 오직 화두가 생명임을 아시고 전심을 다해서 의심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해원 스님이 이끌고 있는 국제문화협력협회 트랜스컬처스가 주관하는 문화유산 여행의 주무대 전남 나주 미륵사.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 유럽 곳곳에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자리한 외국인 8명이 한국 불교 전통 수행법 간화선 집중 수행을 4흘 동안 가졌습니다. 인연은 특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일한 한국 사찰 무상암 주지 대예 스님이 10여 년 전부터 제자들의 한국행을 계획했고 마침내 파리 길상사에서 유럽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하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진력하고 있던 해원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교 이론을 머리로 익혀온 서양의 수행자들과 마주한 스님은 각각의 근기를 살피면서 선불교의 역사부터 화두 타파에 이르는 길을 차분히 제시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그 수행자 같은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그 화두를 들면서 그 연꽃마저도 불태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을 딱 보고 아이고 그래도 오랫동안 집중을 잘 하셨구나 싶어가지고. 윗바사나 등 서양에서 일반적인 명상법과 비교해 집중력을 요구하는 간화선은 어려웠지만 강력하고 특히 스승의 존재를 필요로 함에 있어서 달랐다고 말합니다. So you get a very deep concentration, and this Vadu has been. I have felt that it's quite powerful. Master is important because you can ask questions and check is your approach. 한국 불교 정통의 간화성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은 많았지만 해외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얻기 어려웠다며 배움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So I want to come here again, maybe I don't know when, but to follow for a long time this method, because take time to understand,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is and what is not. 지난달 주지 원일 스님의 원력으로 천년간 방치된 고려 석부를 외유하는 보각 미륵전을 준공하며
화려한 꽃을 피워낸 나주 미륵사. 이제 그 자리에선 맞상자 해원 스님에 의해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로 해외와 소통하는 문화교류의 장이 열리며 맑고 아름다운 향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배우고 가서 또 그 사람들이 또 국제 전법사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그런 가교 역할을 이제 해야 될 시절 인연이 이제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유형의 불사를 이룬 스승과 무형의 불사에 나선 제자의 원력은 그야말로 화중생년, 불 속에서도 피어난 연꽃의 화두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미륵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태국 왕립 왓포사원과 40년 넘게 교류를 이어온 제주 선방산 보문사가 태국 방콕 현지에서 동자승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보문사 장학회가 한때 불교 교류의 상징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방콕 왓포사원에서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선방산 보문사가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올해로 10년. 지금까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문사 덕분에 도내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장학금을 전달해왔지만 10주년인 올해는 해외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10년 전부터 보문사와 교류해온 태국 왓포사원의 동자승과 수행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가 삼방산 보문사와 인연이 깊은 왓포사원에 왔습니다. 우리 동자 스님들이 훌륭한 큰 스님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불교 발전에 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는 왓포 종립학교인 팔리스쿨 왓 프라 체프톤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자승과 왓포 수행자들에게 모두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은 태국 불교가 계율을 중시하는 만큼 격식을 차려 진행됐습니다. 일반 제가불자와 신체적 접촉을 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 예를 올리듯 무릎을 꿇고 보시금을 올립니다. ก่อนอื่นกับผมสามเณรอภิวิทย์เมืองจันทร์ในนามประธานสามเณรวัดพระเชตุพนรู้สึกซาบซึ้งยินดีและขอขอบคุณทางคณะญาติโยมที่ได้ถวายทุนจากเกาหลีมาในครั้งนี้และจะได้นำไปใช้เพื่อต่อยอดและศึกษาใช้ค่าอุปกรณ์การเรียนค่าเทอมและ 태국에서는 남성 불자라면 일생에 한 번은 출가해야 한다는 부한 문화가 있습니다. 출가 수행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그 공덕으로 부모가 덕을 쌓는다는 효도의 의미도 큽니다. 지난번에 제가 왓포 사원에 방문을 했을 때는 이곳에서 비구계를 받고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태국 불교와 처음으로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앞으로 한국 불교, 삼방산 보문사와 태국 불교가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그 교류를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고 광설 스님이 보문사 주지 소임 시절에 인연을 맺은 태국 불교. 이후 시간이 40여 년이 흘렀지만 보문사와 왓포 사원의 교류는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바다 건너 태국까지 전해진 장학금은 두 사찰의 인연을 금강석처럼 단단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콕 왓포 사원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조계종 이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가 동국대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서울 캠퍼스 본관에서 화성 용주사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수원과 화성 지역 재학생 신청자 120명 가운데 용주사가 직접 선정한 20명에게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이 전해졌습니다. 용주사의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 수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동국대가 장학사업과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가슴이 벅차고 뿌듯함을 느낀다며 효의 핵심인 애틋함을 가지고 지구촌 전체를 위해 애틋함을 꽃피우는 미래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한국 불교 가람소의 제일도량인 용주사는 포교와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사찰이라며 주지 스님께서 본사와 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장학금을 전달하시며 자비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BBS 울산 불교방송국의 신석 이전을 기념하는 첫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BBS 울산이 주관하고 BBS 울산 합창단이 주최한 이번 연주회는 깨침의 소리, 울림의 노래를 주제로 BBS 울산 이진용 사장과 울산불교 종단연합회장 해원스님 등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그제 중구 문화의 전당 하멀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BBS 울산 합창단을 비롯해 소프라노 이은선과 BBS 울산 무용단, 해좋은 밴드가 특별 우정 출연해 무대를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한편 BBS 울산 합창단은 지난 2013년 1월에 창단된 이래 울산불교 합창제와 울산 차문화 한마당, 울산 태화강 연등축제 등 각종 무대에서 음성 공연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사찰림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와 숲과 문화연구회 공동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보전을 넘어 경제적 활용과 치유와 회복의 공익기능 강화 등 사찰림의 역할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사찰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숲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자연과 인간 또 수행 공동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온 생명의 공간입니다. 자연공원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사찰림. 1600년의 한국 불교 역사에서 수행 환경의 일부로 보존된 사찰림은 최근 생태와 치유 공간이라는 공익 기능이 높아졌지만 보존과 이용에 있어서는 제약이 많은 곳입니다.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숲과 문화연구회와 공동으로 연 학술 토론회는 사찰림의 현대적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산림 복지 현장이 되고 있는 사찰림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문명병을 치유하는 살아있는 병원으로서 숲이 다양한 역할을 조명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와 전통 시설이 있는 사찰림을 생각할 적에 최선의 장소이자 기관인데 사찰림 활용에 있어 종단과 사찰, 지자체가 함께 만든 서울시 제1호 공유의 숲인 호합사 사찰림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호합사의 경우는 사찰 소유 임야 500평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서울시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공동관리하는 서울시 1호 공유의 숲 모델을 만들어 오충현 사찰림 연구소장은 국내 약 8만 7천 헥타르 사찰림의 생물 다양성 보존 기능과 생태 가치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재로 소실되기 전 의성 고은사의 숲과 그 가치를 다룬 발표도 마련돼 산림을 가꾸고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진짜 오로지 숲을 들어가면 산사를 보는 그냥 그러한 곳이었어요. 고은사가 종교를 모두 통합한 유교와 불교와 도교 모든 신선사상까지 다 통합한 그러한 도량이었기 때문에 마음자리 찾는 도량으로는 가장 적합한 곳이었고 한국 불교가 수백 년 갖고 온 독창적인 숲인 사찰림은 현대인의 치유 공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 문화적 유산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보은말사가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찰들의 조속한 복구를 발언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그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긴급 모금 6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며칠 전에도 고운사를 직접 방문해서 이재민들을 위해 1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내주는 사찰들 덕분에 이뤄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신 스님은 이번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산불기금 모금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